1의 양까지만 할 거야. 그리고 이제 중학교 1, 2, 3학년 영상 1학년은 요즘 찍고 있고 2학년은 이제 개정교육 과정으로 바뀌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2학년도 다시 찍어야 되는데 솔직히 말해서 귀찮아서 못 찍고 있는 중. 딱 봐도 귀찮아 보이지 않니 저거? 되게 귀찮아. 들고 와야 되고 카메라 배터리 계속 바꿔줘야 되고 메모리 카드 다 쓰면 다른 메모리 카드 넣어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 저게 생각보다 발열이 심해요. 너무 뜨거워지면 갑자기 중간에 꺼져요. 그러면 막 와 얘들 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뚝 꺼지면 아씨 기운이 쫙 빠져. 그래서 찍기가 힘들어져가지고 그래서 좀 그런 것도 있지. 그래서 이게 짧게 지금 조각조각 내면서 찍고 있긴 한데 편합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사실 제가 요거를 너네들 전부 다 무조건 봐야 돼 라는 의미로 찍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간 선생님이 분명 수업을 다 했는데 뭔가 느낌이 좀 애매해. 수업 시간에 이런 얘기 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잘 안 나네.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 아무리 필기 열심히 간다 하더라도. 그치? 그런 걸 집에 가서 한번 복습해보라고 제가 지금 찍는 거니까 그런 거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시간 그렇게 많이 안 남았기 때문에 빠르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 할 것은 무엇이냐? 일할 거예요. 말이 좀 웃기죠? 일할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볼게. 나 지금 일하는 중이야. 그치? 난 이게 직업이니까 난 지금 일하는 중이야. 그런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행동이 과학이라고 하는 학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똑같이 일일까? 라고 한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과학에서 이야기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힘을 줍니다. 그 힘을 가해준 방향과 그 다음 힘을 받은 물체가 이동하게 된 방향이 정확하게 일치할 때만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알겠니? 됐죠? 자, 그 다음은 이거 물리 파트거든요. 물리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기호랑 단위를 구분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조금 전에 했어. 거리에 기호 뭐였지? 아까 라틴어 막 나오면서 했었어. 기호 뭐였지? S. 단위는 뭐였지? 미터. 좋아요. 시간의 기호 뭐였죠? T. 소문자 T까지 해주면 조금 더 완벽할 것 같아. 단위는 뭐였지? 세컨드. 속력의 기호 뭐였지? V. 벨로시티의 약자라고 했죠. 단위는 미터 퍼 세컨드 있던 것처럼요. 기호랑 단위를 조금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여러분 쉬워요. 이 1이라고 하는 친구 기호적인 설명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1이 0으로 뭐예요? 1 이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되는 거야. 1, 0으로 뭐야? 와, 첫 번째 알파벳인 W로 씁니다. 아닐 줄 알았지? 진짜야. 진짜야. 그리고 여러분 힘이 들어가는 것 같아. 힘. 파워 말고 과학 쪽에서는 force라고 하는 친구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F로 쓰게 되고요. 이동 방향은 결국에 이동 거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거리의 단위 뭐였죠? 거리의 단위, 미안해. 기호 뭐였죠? S. 그래서 F 곱하기 S의 형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단위 한번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단위. 여러분 1의 단위는요. J라고 써줍니다. 그리고 줄이라고 읽어줘요. 알까? 힘의 단위 뭔 줄 아니? 사람 이름인데. 두 글자. 뉴턴. N. 그리고 아까 이동 거리의 단위 미터. 요거였죠? 요거까지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하나 필기할게요. 여러분 여기서 요거까지도 알아줬으면 좋겠다. 즉 여러분 내가 1줄에 일을 했다라는 소리는요. 어떻게 해석하시면 되는 거냐면은 1뉴턴의 힘으로 물체를 1m 이동시켰구나 라는 것까지 알아두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 1, 단위 줄이라고 하는 것, W라고 하는 것, 이 친구를 표현하는 방법 중에는 그래프가 있어요.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은 F 곱하기 S의 형태로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X축에 S를 Y축에 F를 집어넣거든요. 자, 그래프의 모양이 너무나 다양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없습니다. 요것도 있고요. 요것도 있고요. 요것도 있고요. 요것도 있습니다. 너무 다양합니다. 너무 많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가지만 기억해 두도록 하죠. 뭐만 기억하시면 되느냐? 그래프 아래의 넓이가 바로 1의 양이구나 라는 것까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되나요? 됐죠? 자, 두 번째로는요. 이 1의 양이 0인 경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1의 양이 0인 경우야. 근데 얘들아 당연하지 않을까? 이거 1의 양이 0인 경우가 뭐가 있는데요? 라고 물어보는 것도 조금은 웃겨야 돼. 왜냐? 첫 번째, F 곱하기 S가 1의 양을 구하는 방법이라며. 그러면은 F가 0이거나 S가 0이거나 하면은 1의 양 0이겠죠. 당연한 거겠죠. 그죠? 가보도록 합시다. 1번. F 값이 0인 거예요. 즉, 얘들아. F 값이 0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냐면은 힘의 크기가 0인 거죠. 자, 그런데 저 설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과학에서 이야기하는 힘은요, 물체의 두 가지를 변화시킵니다. 첫 번째, 모양을 변화시켜요. 두 번째, 운동 상태라고 하는 것을 변화시키거든요. 무슨 상태? 운동 상태. 이렇게 두 가지를 변화시키는 게 바로 힘이라고 하는 친구의 정의예요. 그런데 모양은 말 안 해도 되겠죠. 제가 지금 종이를 조금 접었어요. 모양 변화한 거예요. 그쵸? 근데 여러분 운동 상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필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체의 속력이랑 그 다음 물체가 이동하고 있는 방향이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힘이 얼마래요? 0이래요. 그럼 모양이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속력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이동 방향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네요. 결론 지어야지 얘들아. 속력이 변하지 않는다. 아까 전에 하지 않았니? 무슨 운동? 등속 운동. 즉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 아! 유레카! 어떻게? 조금 전에 공부했었던 등속 운동을 하는 친구는 1의 양이 얼마라는 걸까요? 0이겠네요. 1의 양 0일 것이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전혀 어렵지 않은 내용으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야 이거는 굳이 설명하기도 입이 아프고 목이 아파. 뭐가 0인 거야? 이동 거리가 0인 거야. 여러분 지금 앉아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대충 하지 마, 최선을 다해 땅바닥을 밀어주세요. 밀려요? 밀립니까? 설명 끝. 그죠? 설명 다 했어요. 이동 거리 없잖아요. 일 안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죠? 세 번째는 개념으로 가볼 겁니다. 이게 뭐야? 완전 기본 개념으로 가볼 거야. 여러분 일을 했다라고 하는 친구는 반드시 힘의 방향과 이동 방향이 일치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쌤 1의 양 안 하려면 일치하지 않으면 되겠네요. 그렇게까지 단순하긴 안 할 겁니다. 필기해 주세요. 1의 양이 0인 경우 중에 힘의 방향과 그 다음 물체가 이동하게 된 그 방향이 서로 수직인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 잠깐 봐주시겠습니까? 잠깐 봐주세요. 제가 지금 지우개를 들어 올렸습니다. 보이시죠? 지우개를 바닥에서 들어 올렸어요. 질문해 볼게. 나 어느 방향으로 힘을 줬니? 위쪽이요. 지우개 어느 방향으로 이동했니? 요거는 일을 한 걸까요? 안 한 걸까요? 요건 한 거예요. 왜냐면 힘의 방향이랑 이동 방향이 일치하잖아요. 요건 일치하죠. 그쵸? 질문해 볼게요. 나 들고 있어요. 앞으로 걸어갑니다. 다시. 나 걸어갔어요. 질문해 볼게. 내가 이 지우개를 밀었니? 아니야. 나는 계속 이 지우개에 어느 방향으로 힘을 적용하고 있어?
계속 위쪽 방향이야. 근데 앞으로 걸어가면서 지우개 어느 방향으로 이동했어? 이렇게 앞쪽으로. 지금 무슨 상태야? 수직이네. 이럴 때는 일의 양이 0인 겁니다. 이해되나요? 이해됐죠? 그래서 여기다가 필기하겠습니다. 이렇게 서로 수직이라고 할 때는요. 내가 물체를 들고 이동하는 경우이다. 그래서 얘들아 요거 하나 그림 간단하게 그려볼게요. 별거 아니거든요. 똑딱 똑딱 똑딱. 요거 마치 뭐처럼 생겼어요? 계단이죠. 그죠? 아래쪽에 놓여있는 공을요. 들고 올라갈 거예요. 알았죠? 들고 올라갈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제 이거를 좌표 평면상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면 이 공의 위치는 오른쪽으로 X만큼 이동을 했고요. 위쪽으로 Y만큼 이동을 했습니다. 요건 이해되잖아요. 그죠? 그죠? 질문해 볼게. 내가 이 공에다가 가해준 힘의 크기에다가 어떤 값을 곱해야 할까? 천천히 생각해 보자. 내가 얘를 들고 위로 올라가는 거잖아. 그지? 들고 이동하는 건 일하는 거라 그래서 안 하는 거라 그랬어? 안 하는 거라 그랬어. 내가 이 공을 여기로 옮기기 위해서 이렇게 밀어서 옮긴 거야? 아니야. 들어서 옮긴 거잖아. 힘의 방향 어느 방향이야? 위쪽 방향이야. 그럼 일치하는 이동 방향은 어디인가요? Y겠죠.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X축 방향으로 이동한 것은 일한 거에 포함시키면 안 되겠죠. 이해되나요? 그렇죠. 요것도 하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지? 좋아요. 자, 넘버 3. 세 번째. 이게 나는 솔직하게 얘기할게. 말장난이야. 너는 괴롭히고 싶어서 내는 문제야. 되게 쉬워. 중력과 일의 양이야. 중력과 일의 양. 자, 이게 대체 무슨 소린고? 천천히 이야기해 줄게요. 자, 첫 번째. 중력이 한 일이야. 중력이 한 일. 얘들아 생각해 보자. 중력이 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얘한테 힘을 가한 게 아니고 중력이 얘한테 힘을 준 거예요. 그럼 중력 방향 어느 방향이죠? 아래 방향이죠. 그 일을 했다라고 했으니까 이동 방향도 어느 방향일까요? 아래 방향이겠네.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물체가 중력에 의해서 아래로 떨어지는 거 두 글자 낙하겠죠. 맞아 아니야? 맞아요. 그러니까 중력이 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물체가 떨어지는 낙하하는 친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그렇죠? 그래서 높은 곳에 있던 물체가 아래로 떨어지게 되는 것도 뭘 한 거예요? 일을 한 거예요. 이해됐지 얘들아? 그런데 우린 결국에 일의 양을 구하는 공식이 이렇게 됩니다. W는 F 곱하기 S이죠. 그쵸? 중력이 얼마나 일을 했는지 한번 구해볼 거야. 근데 여러분 이 F 값이 뭐예요? 힘의 크기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무슨 힘을 쓰고 있나요? 중력이라고 하는 것을 쓰고 있네요. 그죠? 그럼 결국에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지금부터 구하고자 하는 이 F 값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어떤 힘의 크기를 구해야 되는 겁니까? 중력의 크기를 구해야 하는 거네요. 중력의 크기. 대답 잘해. 중력의 크기 두 글자로 뭐라고 불러? 무게야, 무게. 근데 우리 무게 어떻게 구하죠? 질량 곱하기 9.8이죠. 그쵸? 그 다음 여러분 두 번째 S값은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이동했는지를 구하는 거죠. 얘가 얼마나 이동했는지 구하는 거는 결국에 뭐 구하는 거랑 똑같습니까? 높이랑 똑같은 말이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 중력이 한 일의 양을 구하는 방법. 결론이 어떻게 나오냐면요. F값은 이렇게 변화할 겁니다. 질량 곱하기 9.8. 이동 거리 S는 높이가 되겠네요. 따라서
얘는 이렇게 변화하겠네요. 상수 앞으로 빼서 9.8 mH로. 맞아 아니야? 맞아. 느낌 왔지? 저게 바로 중력의 일의 양을 구하는 방법이에요. 중력이 한 일의 양을 구하는 방법인 거죠. 괜찮지? 요거인 거야. 근데 여러분, 요런 표현도 있습니다. 말장난이 심하다 그랬죠? 두 번째. 중력에 대해 한 일이야. 너네 이거 해석되니? 나 솔직히 말해도 돼? 나 이거 해석 잘 안 됐어, 처음에. 아니, 씨. 중력에 대해 한 일이란 말이 대체 무슨 말인 거야? 중력 어느 방향으로 작용해, 얘들아? 지구 중심 방향, 아래 방향. 중력에 대해라는 소리는요, 중력의 반대라는 소리예요. 반대. 대해 반대. 그러면 중력은 아래로 당기고 있는데 중력의 반대 방향이라는 소리는 나는 얘를 어떻게 했다라는 소리야? 그렇지. 들어올린 거죠.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에 중력에 대해 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는 겁니다. 들어 올림. 중력에 대해 한 일인 거죠. 그러니까 바닥에 있었던 물체를 위로 들어 올린 거예요. 그죠? 결국에 내가 얼만큼의 일을 했는지 구하려면 공식 자체가 W는 F 곱하기 S일 거예요. 마찬가지겠네. 그런데 여러분 결국에 첫 번째. 나는 이 물체에 얼마만큼의 힘을 가했을까? 는 중력의 크기야. 맞아 아니야? 물체를 땅바닥에서 위로 들어 올리기 위해서는요. 그 물체가 당겨지고 있는 힘의 크기인 중력의 크기만큼의 힘을 가해야지만 들어 올릴 수 있을 겁니다. 맞아 아니야? 맞아요. 근데 중력의 크기는 결국에 뭐예요? 무게예요. 그럼 끝났네요. 나머지는 똑같죠? 그쵸? 그리고 내가 얼마나 들어 올렸는가는 결국에 S가 이동 거리였고요. 근데 내가 얼마나 들어 올렸는가는 결국에 뭐랑 똑같습니까? 높이네요. 그럼 결국에 중력이 한 일은 요렇게 구했는데 중력에 대해 한 일조차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9.8 mH네요. 맞아 아니야? 맞네. 요거네. 그럼 결론이 나왔네. 결론이 나와버렸네. 결론. 떨어뜨리던, 들어 올리던 구하는 방법은 어떻게 된다? 9.8 mH. 어렵지 않죠? 그쵸? 여러분, 물체를 들어 올리기 위해서는 그 물체가 당겨지고 있는 힘의 크기만큼 힘을 주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중력의 크기만큼이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이해되죠?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할 거는 뭐냐면은 네 번째인데 별거 없어. 요거는 어차피 다음 시간에 할 내용이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뭐냐면요. 일과 에너지라고 하는 친구예요. 일과 에너지. 자, 첫 번째, 일이라고 하는 친구의 정의는 이미 내렸기 때문에 에너지라고 하는 친구의 정의를 한번 내려볼까 합니다. 여러분, 에너지의 정의가 뭐냐면은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 쉽게 설명해 줄게.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능력이에요. 그럼 여러분 결국에 일의 양이 커지면 에너지 양도 어떻게 될까요? 커져요. 일의 양이 작아지면 에너지 양 어떻게 될까요? 똑같이 작아집니다. 정비례한 관계예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 결국에 여기서 나오는 말 중에 하나는 요거예요. 일의 양이 많아지면 에너지 값 많아져요. 일의 양이 적어지면 에너지 양 적어져요. 요게 다야.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요게 중요합니다. 일의 양은요, 결국에 에너지라고 하는 것으로 전환이 되고요.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일의 양으로 전환이 되고 무수하게 반복된다는 거 정도 하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다음 시간에 제가 제대로 설명해 드릴게요. 알겠습니까? 됐죠? 그리고 여러분 빈 곳에 요거 3개 그릴 겁니다. 따라와. 너네가 얼마나 이해를 잘했나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림 그려주셔야 될 겁니다. 5번이에요. 마지막 설명 요거 하면 수업 끝나 얘들아. 좀만 따라와. 알았지? 화이팅! 예시거든요. 잘 봐. 10N의 무게를 가진 친구가 있습니다. 알겠죠? 오른쪽 방향으로 4N의 힘을 가해서 나는 2m 이동시켰어요. 알겠죠? 그 다음 이 친구 10m 들어 올렸습니다. 알았죠? 그 다음 3m 들고 이동했어요. 들고. 일회양 구해주세요. 두 번째. 20N의 무게를 가진 친구가 있네요. 무게예요. 오른쪽 방향으로 5N의 힘으로 당겼습니다. 이 친구 똑같이 2m 이동시켰습니다. 위로 들어 올렸어요. 3m만큼. 다시 아래로 내렸습니다. 떨어뜨렸습니다. 그대로 떨어뜨렸어요. 3m만큼 떨어뜨렸겠죠, 그러면. 총 일회양 구하세요. 내가 한 일회양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총 일회양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 10kg이야! 킬로그램은 얘들아 질량이지. 질량이야. 10N의 힘을 가했고 5m 이동시켰어. 알겠지? 들어 올렸어 4m. 들고 이동했어 5m. 일회양 구하세요. 오늘 마지막 내용입니다. 구해보세요. 오늘 마지막 내용이다. 요거 하면 집에 갈 거야. 지금까지 필기했던 거 열심히 활용해가지고 한번 구해보세요. 중요합니다. 넘날이 중요합니다. 요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돼. 어려울 거거든? 그런데 생각보다 쉬울 수도 있어. 개념만 제대로 파악하면 될 텐데. 모든 설명 다 하긴 내가 다 했어, 진짜로. 자, 헷갈릴 수 있으니까 1번만 풀어줄게요. 1번만. 그 다음 여러분 한번 해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첫 번째 난관에 봉착하는 곳이 여기예요. 일회양을 구해야 돼. 그러면 뉴턴인 F 값인 뉴턴이랑 이동 거리 미터를 곱해야 되는 건데 여기도 뉴턴이 있고 여기도 뉴턴이 있네. 뭘 써야 될지를 몰라요.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일회양을 구할 때는 이것과 이것이 일치해야 된다 그래서 무엇과 무엇이?
힘의 방향과 이동 방향이. 얘는 지금 무게니까 힘의 방향이 어느 방향이야? 아래 방향이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4N과 2m를 곱해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내가 10m 들어 올렸대요. 아, 여기다 쓰는 건데 쌤, 아까 우리 중력과 일회양 할 때 9.8mh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9.8 곱하기 10 곱하기 10이겠네요? 여러분 9.8 곱하기 질량이 뭡니까? 두 글자로. 무게죠. 이미 무게값이 나와 있네요. 9.8 곱하기 질량 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10N 곱하기 10m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제가 여기 뭐라고 이야기했죠? 들고 이동하는 거라 그랬죠. 들고 이동하는 건 일 하는 거 안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8 더하기 100이겠네요. 몇 줄? 108줄. 그러면 이제 쉬워집니다. 그럼 이제 2, 3번도 쉬워질 거예요. 그죠? 저거 할 수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실제로 대부분의 학교에서 많이 물어보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림 그리기가 쉽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들도 굉장히 유용하게 내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기억하셔야 돼, 얘들아. 학교 선생님도 그림을 직접 그리기 싫어해. 귀찮단 말이야. 야, 네모 박스 하나 그려놓고 화살표 밑에다가 글씨만 몇 개 쓰면 되잖아, 사실. 그런 건 한글에도 그 수식이 다 있거든. 거기다가 해가지고 한번 끝나는 거야. 얼마나 그리기 쉬워. 그죠? 자, 2번 한번 슬쩍 가볼까? 우리 1번에서 방금 했으니까 쉬워.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5N의 힘의 크기로 2m 이동시킨다. 그죠? 그 다음 2번에도 무게라고 나와 있기에 20N 곱하기 3m 들어 올린 거 해야 되겠죠. 그죠? 근데 그만큼 내가 아래로 떨어뜨렸기 때문에 이거 한 번 더 해줘야 되겠네. 맞아, 아니야? 맞아. 그러니까 10 더하기 60의 두 번이니까 120. 내가 한 총 일회양은 130줄이 되겠네요. 이해되나요? 됐죠? 3번 문제 같은 게 그나마 이런 유형에서는 고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우선 옆으로 밀어 제끼는 거 10N과 5m를 곱해줘야 돼요. 자, 그 다음 2번엔 뭐라고 나와 있어? mass, 질량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번엔 어쩔 수 없겠네요. 아이고, 9.8부터 쓸게요. 이왕이면 공식적인 내용이니까 9.8 곱하기 10kg 곱하기 몇 미터? 4m. 끝났죠? 요거예요. 이게 근데 얼마냐면은 얼마야? 392. 이게 50. 더해주니까 442죠, 이러면. 그쵸? 442줄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됐죠? 네, 여러분 요 정도는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됐죠? 여러분 잠깐만, 나 우선 수업 여기까지예요. 잠깐만.